명성황후 명조 분석하겠습니다. 신해, 기해, 정축, 경자. 여기에서 항상 월지가 명이라 그랬습니다. 해, 정관격이죠. 정관은 길신이기 때문에 그대로 용신이 됩니다. 지지 4개 중에서 자축합이 되고 또 해해자형이 되죠. 해해자형, 진호유해가 자형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해정관이 파손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죠. 또 여기서 정관이 나오면 항상 식상이 있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월간의 기, 식신이 해 정관을 파손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신, 경, 재성이 정관을 이렇게 생하고 있기 때문에 파손된 것을 생하는 이런 구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석할 때 극을 받는 기식상은 흉신이 되고 항상 거기서부터 계산을 해야 됩니다. 기식상은 흉신이고 그리고 경신, 재성은 정관을 도와주는 길신으로, 그러니까 기식상이 해 정관을 파손을 하지만 양쪽에서 지금 경이 정관을 구하고 있는 그런 상이죠. 요것만 봤을 때는 또 여기 해도 파손이죠. 이 파손, 지지에서 파손과 천관에서 극으로 파손된 것을 양쪽의 재성 2개가 구하는 그런 명조입니다. 또 이 해정관이 이렇게 용신이기 때문에 이 정관 운이 항상 좋은 거죠. 이 식상이 있을 때, 이렇게 정관이 파손될 때, 이럴 때는 그것을 복구하는 관성, 수관성운이 좋습니다. 경자, 신축, 이렇게 관성운이 북방운으로 시작을 하죠. 여기서 우리가 축토 이런 글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축토는 보이기에는 겉으로 볼 때는 토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기도 작용을 하고 그 안에 신금도 작용을 하고 개수도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북방지 수재성이 관성이 여기서 건강하게 잘 작용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겉에 있는 이 기토만 보고 토로만 매사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북방은 좋은 운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또 임계, 천간 임계, 경신 임계로 쭉 10년, 20년, 30년, 40년을 쭉 가지요. 그리고 48 갑진에도 역시 또 여기에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일단은 겉으로 볼 때는 운이 초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좋은 운으로 쭉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민계묘년은 천간에 임관성, 개관성이 있는데 지지에 있으면 더 좋지만 천간에 있어도 무방합니다. 천간에 있어도 기운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지에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신축대운의 신축대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신축에 일지가 지금 나타났죠. 이렇게 일주하고 관련된 일주의 글자가 나타나면 그것이 결혼입니다. 특히 결혼 정년기에 정축이라든지 축 이렇게 이런 것이 나타나면 그것이 결혼운이에요. 지우고 축 배우궁이 나타나서 결혼운이고 16세 병인년에 한 살 어린 고종과 결혼을 하죠. 그런데 이 병인년은 사실 따지고 보면 관성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듯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병인년을 결혼운이라고 봐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언뜻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혼은 관성이라든지 재성이 나타나야만이 반드시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글자를 예를 들어서 해정관이 지금 원국에 있는데 이렇게 인해합을 한다든지 합을 하면 움직입니다. 합을 하면은 잠잠해 있던 글자들이 동하게 되지요. 이렇게 관성을 동요하게 만든다든지 또 신축대운에서도 이렇게 병일간이 여기 또 이 신과 또 이렇게 합을 합니다. 그러면 또 동하게 되죠. 이 글자들을 잘 보면요. 신축은 일지가 나타난 것이고 일지를 움직이게 그걸 합동이라고 하죠. 합을 해서 비로소 움직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병신합이죠. 그렇게 해서 또 축토가 일지인데 이 인년이 되면은 장생이 되지요. 토의 장생. 이것이 결정적인 결혼의 징후입니다. 장생이 되면 이 토의 기운은 더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죠. 배우궁이 움직인다는 소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축만 보면 안 되고 그 안에 있는 수도 봐야 됩니다. 수는 관성이죠. 축토가 움직이면 역시 또 관성이 움직이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결혼하는 연도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3세 계유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종은 22세가 됐죠. 계유년에 그러니까 이 원국을 보면 지금 토국수해서 정관이 있을 때 식신상관이 있으면 식신상관은 기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관을 파손하는 기신이 원국에 나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토를 도와주는 것은 그러니까 화토라든지 이것은 좋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길신을 파손시키는 것을 도와주는 수운이 제일 좋고요. 또 그 다음에 목운도 좋습니다. 목은 토를 파손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목이 이렇게 좋은 운으로 가는데 계유년을 만난 겁니다. 이때 명성황후는 고종에게 이제 당신이 나이도 있고 하니까 홀로 이제
정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겠죠. 이렇게 해서 아버지 대원군은 하야를 하고 명성황후가 실질적인 그런 권력을 주게 됩니다. 자, 이 사주에서 보듯이 정관격이죠. 정치에 일찍이 벌써 23세부터 관심이 있었습니다. 병인년, 이 병인년 자체는 별로 좋지 못했는지, 부부 사이가 별로 좋지 못했는지, 첫날 밤에도 고정이 귀비하고 자는 바람에 16세니까 15세 된 고정이 귀비 이시하고 잠을 자는 바람에 첫날 밤을 그냥 보냈던 그런 참 황후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참 서러움도 있었을 것이고, 그 뒤로 정치 관련 책에 많이 심취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계유년에 홀로 서기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 얘기가 잘 받아들여져서 계유년, 길년이니까 하고자 하는 바가 성취가 됐죠. 그렇게 해서 명성황후가 권력을 쥔 그런 시대로 들어갑니다. 32세 임오년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이 임오년에도 보면은 32세니까 이민대운으로 이렇게 들어왔죠. 별로 그렇게 나쁜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식상에 의해서 지금 파손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와주는 수는 좋다고 했어요. 천간에 임수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나쁜 것이 보이지 않는 듯 하는데, 이때에 또 오도 작동하는 걸 봐야 되겠죠. 이 오는 5년 자체가 기토의 왕지가 됩니다. 즉 기토가 작동하는 그런 연도라는 거죠. 여기에 오가 또 인과 또 합을 하죠. 인오 합을 해서 화의 세력이 대운에 있는 화의 세력까지 합쳐져서 아주 강력한 그 토가 작동하는 그런 연도가 됐어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임오군란이 일어나자마자 고정이 이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대원군에게 다시 정권을 넘깁니다. 그리고 명성황후는 몰래 빠져나가지요. 그렇게 해서 겨우 살아납니다. 그것을 임오년에 일어났다 그래서 임오군란이라고 하는데, 이때 명성황후는 정관 때문에 살아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한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 하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오군란 얘기를 조금 더 하면은, 임오군란은 한 달 동안만 그때 이제 대원군이 다시 집권을 했어요. 그리고 7월 달에 다시 청나라 군대들이 대원군을 잡아가는 바람에 명성황후가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명성황후의 입장에서는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런 연도가 임오년이죠. 우리가 여기서 임오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임오의 이 화가
오인 이렇게 화가 일어나면 합이 되면 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일어나면 이때 이 수가 화를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45세가 되었습니다. 45세 을미년. 그리고 초심자들이 주로 많이 실수를 하는 그런 경우지요. 무슨 말이냐 하면 대운은 계묘대운으로 지금 들어왔어요. 이 계묘대운을 잘 보면은 여기도 물론 관성, 계수가 올라왔죠. 그래서 길한 대운이라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묘인수가 이렇게 있는 거, 이거 참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수목이 길하다라고 이렇게 이미 이 사주 팔자에 정해져 있는 운이 있죠. 수목은 길하다. 그 목이 길한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서는 수가 가장 중요한 용신인데 이 수를 파손하는 글자는 토가 됩니다. 무기토죠. 그러면 이 토가 와서 수를 극하기 때문에 이 토를 제어하지 못하면 낭패가 되는 거예요. 큰 문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생목하는 오행의 입장에서 보면 자식이죠. 자식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이 귀신 토를 방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리는 생극 이렇게 길흉 따져 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흉신이 나타나면, 여기서 흉신은 기토죠. 흉신이 나타나면 그 흉신을 제거하는 목은 그것이 희신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수생목의 관계를 우리가 평상시에 기억을 해두면 빨리빨리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계묘대운은 우리가 버나마나 수생목의 관계로 지금 대운이 짜져 있으니까 버나마나 천간지지가 다 좋은 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다 거기에 또 해하고 묘하고 또 합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월지에서 일어난 목이 되면 이거는 인수가 되고 인수격이 됩니다. 인수격이라고 하는 것은 원령은 명이라고 했으니까 운명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묘 대운에는 인수격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수격으로 바뀌어도 여전히 이 기토를 극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수격이 이제 길신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한 글자가 나타났을 때는 언제든지 이 글자가 작용하는 것만 보지 말고 이 글자가 파손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먼저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파손이 되면 작용을 못하는 것이잖아요. 파손이 되지 않아야 목이 잘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기운이 되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계묘대운이 기운인 것은 분명하지요. 하지만 기운인 듯 이렇게 보일 때 조심해야 되겠죠. 해묘미, 이렇게 목이 해묘미 해서 목이 일어나면 이때 경금은 갑자기 흉신으로 바뀝니다.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생극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역할은 흉신이 됩니다. 즉 금이 목을 극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파손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목이 있고 또 어딘가에 만약에 병이라든지 아니면 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죠.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은 아마 목이 파손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도 없는 마당에 경금, 신금 두 개가 지금 목을 파손하는 그런 상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계묘대운은 길대운인 것 같지만 아쉽게도 목이 파손되는 흉대운으로 그렇게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흉대운 중에 을미년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지에서 이렇게 해묘미 목국이 일어나면 지지끼리 이때 천간에서 을목이 이렇게 투출을 하면은 이 해묘미 목은 목국이라 그러죠. 목이 하나의 국을 이루었다 그래서 목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목국을 이룬 것은 그냥 이것을 그룹으로만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그룹이라는 거죠. 목을 도와주는 지지의 세력 이런 뜻이죠. 그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간에 갑이 있든지 을이 있으면 갑을이 대표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갑을이 없으면 이때 해하고 묘가 일어나서 목이 작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서 45세 을미년에는 을이 천간에 나타남으로 인해서 목이 대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목이 대표하는 목이 을경금으로 극하게 되지요. 을경국 합이 됩니다만은 역시 금국목으로 인해서 을이 파손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해묘미 대운에서 계묘대운에서 해묘목이 파손되는 상이 보이고 또 을미년에서 목이 나와서 또 파손되는 상을 보이고 이렇게 대운과 세운에서 파손이 된다면 이것은 사망 시점이 됩니다. 특히 월지에서 해묘미하고 이렇게 일어난 이 목은 명이 됩니다. 하늘의 명이 맞춰진다는 소리죠. 이때 이 목이 파손되면 어떤 흉이 일어날까요? 목이 파손된다면 바로 여기서는 기토가 정관을 파손하는 이 상이 그대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명리는 생이 있어도 극이 우선된다고 하는 것을 항상 먼저 기억을 해 두어야 됩니다. 생보다는 극이 우선이다 이렇게 항상 먼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여기 지금 해수의 입장에서는 신이 와서 도와주는 일도 하고 경이 와서 도와주는 일도 하고 기가 극하는 일도 합니다. 그러면 이때 딱 볼 때 토국수가 우선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면요. 수가 있고 지금 수를 극하는 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를 생하는 금이 있어요.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토극수도 가능한 것이고 토생금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요, 지금 토가 수를 극하기도 하고 토가 금을 생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토는 한 번에 수를 그갑니다. 한 번에. 그런데 여기서 토가 금을 생하는 것은 이 금의 생을 한 번에 생을 하고 그 다음에 금이 달려가서 수를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극을 받는 것은 한순간에 극을 받지만 도움을 받는 것은 두 단계의, 간단한 말로 하면 1초 만에 수는 이미 극을 받았죠. 극을 받았는데 2초가 걸려야 생이 와서 돕는다는 거예요. 토생금을 하면은 그때서야 금이 알고 얼른 달려가서 도와주려고 하지만 이미 수가 파손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리는 생과 극이 동시에 있을 때는 극이 항상 우선한다 하고 기억을 해 두어야 됩니다. 만약에 극이 없으면 그 다음에 생이 우선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도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목이 파손이 되어서 인수가 파손이 되는데 이때 목 인수는 권한이죠. 권한이면서 또 수명이 됩니다. 권한도 잃어버리고 수명도 잃어버리고 이런 운이 되었고 또 기식상이 정관을 파손함으로 해서 역시 또 해 정관이 파손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고종시대에 가장 권력이 강했던 두 사람 대원군과 명성황후 이 두 분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적이 되는 바람에 명성황후가 사망을 했고 그 사망한 명성황후를 낭인들이 이제 칼로 쳐서 이렇게 신금으로 치죠. 신금경금으로 적이 와서 치죠. 이렇게 이제 죽게 되자 거기에 관여된 사람이 대원군이었다 하는 것이 나중에 알려집니다. 그래서 고종과 아버지는 이 처의 사건으로 인해서 서로 원수가 되고 2년 뒤에 대원군이 죽자 대원군의 장례식에도 고종이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원군은 명성황후 때문에 다시 집권을 하지 못했지만 명성황후가 죽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 정치에 참여를 하지 못하고 2년 뒤에 대원군마저도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고종은 두 실세를 잃어버리고 혼자 이제 나라를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만은 이때 이미 45세 을미년이 언제냐면 1895년이거든요. 이때는 이미 이 청일전쟁이 1895년 4월에입니다. 이미 청나라를 무찌르고 일본의 기세가 등등해졌던 그 해에 명성황후는 10월 8일 날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월로는 을유월이 되죠. 역시 금이 왕성한 그런 가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청나라가 일본에 패해서 이미 일본의 세력이 아주 상당히 그 강한 그런 그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조선은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시점에 명성황후가 사망을 했고 2년 뒤에 대원군마저 사망함으로 인해서 그 뒤 명성황후가 죽은 지 15년 지나서 1910년 경술년에 한일 합방이 되어서 조선은 일본에게 모든 권리를 다 내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은 열강들의 그 중간에 러시아 그리고 중국 그리고 일본 그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누가 권력을 잡든지 강력한 힘, 강력한 운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데 그 운이 쇠해지면 나라도 위태로워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명성황후 분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